스페인 철학 라몬 율. 라몬 율은 카탈루냐 신비주의자,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이며 그리고 기호, 도표와 조합 논리의 발명가입니다. 라몬 율은 1232년 스페인의 팔마에서 출생하여 1315년 튜니스 또는 마요르카 근교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는 카탈루냐의 신비주의자이자 시인으로 그의 저술은 로망스인 카탈루냐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중세와 17세기 유럽 전역의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탈루냐 지역은 유명한 도시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인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런 사상사에서 진리 탐구의 기술을 창시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기술은 주로 선교 활동에서 로마 가톨릭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모든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진실 탐구의 기술, 즉 아르스 인비니엔디 베리타티스는 진리를 찾는 기술이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입니다.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라몬 율이 개념의 논리적인 조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 또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 기술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진리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의 대규모 작업인 위대한 기술, 즉 아르스 마그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라몬 율의 진리 탐구의 기술은 기존 진리를 찾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호의 조합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념 간의 가능한 모든 관계를 탐색하고 새로운 통찰력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의 사유는 현대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몬 율의 시스템은 당대 영향력이 있었고 논리와 조합학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현대적인 진리 발견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발견과 지식 습득의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초기 시도로 보여주는 철학적, 논리적 사고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요르카 궁중에서 자란 율은 기사도적인 성장 과정에서 음유시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했습니다. 그는 기사도 교본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최초의 영국 인쇄업자인 윌리엄 캑스턴이 편집한 15세기 영문판에 실려 있습니다. 마요르카에 거주하는 많은 무어인들로부터 아랍어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이를 그는 저서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그의 환경은 이슬람 수피 신비주의와 동양의 관조 정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 후 30세 무렵 율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했고 그 후 궁정 생활을 버리고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평화주의적 영성에 영향을 받아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노력했습니다. 1672년 마요르카 섬의 란다 산에서 또 다른 신비로운 경험을 한 후 율은 온 우주가 신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지식을 최초의 원리로 환원하고 그것들을 수렴점을 결정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수렴점. 11세기 스콜라 신학자 캔터베리의 안셀럼은 아시죠? 안셀럼에게서 특정 교리를 빌려와서 그의 주요 저작을 집필했는데 이 저작을 통틀어서 신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위대한 기술, 즉 아르스 마그나에서는 지식의 나무와 지성의 상승과 하강에 관한 책이라는 논문이 포함됩니다. 율은 주로 무슬림과의 논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변정론을 합리적 토론의 수준에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율은 신학, 철학, 자연과학으로서의 유사체이자 우주 속의 신성의 표현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 기호 표기법과 조합 다이아그램을 포함하는 논리와 복잡한 기계적 기술, 즉 위대한 기술, 아르스 마그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율은 기독교 신학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논리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르스 마그나의 변형적 적용은 율의 죽음 이후 역사의 배경으로 자리 잡았고 아르스 마그나는 보편적이자 체계이자 지식의 요약으로서 르네상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라몬 율의 위대한 기술은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진리를 입증하고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표의 조합 논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개념과 원리를 연결함으로써 진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기술, 즉 마그나 아르스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위대한 기술의 체계적 구조, 조합론과 기호학. 자, 위대한 기술의 핵심은 기하학적인 기호와 조합 원리에 기반한 알고리즘적 사고입니다. 즉, 유는 9개의 절대적 원리, 신, 선, 진리, 자비, 완전성 등과 9개의 상대적 원리, 차이, 일치, 대립, 시작, 끝 등을 정의하고 이를 회전하는 원판, 즉 유로의 원판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 원판들을 조합함으로써 복잡한 개념과 논증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신, B는 선, C는 진리, D는 자비로 설정한 후 원판을 회전시켜서 A 더하기 B, 즉 신과 선의 관계, B 더하기 C, 즉 선과 진리의 관계 등의 조합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모든 지식이 유한한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샤프 운영 방법은 4단계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1번 의문 제기, 해결할 문제를 설정합니다. 2번 기호 할당, 관리인 기호를 원판에 배치합니다. 3번 조합 실행, 원판을 회전시켜 가능한 조합을 탐색합니다. 4번 해석 도출, 자, 조합 결과 기호를 자연으로 번역해서 결론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기계적 사고의 초기 형태로 인간의 주관적 편향을 줄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위대한 기술은 절대적인 원리와 상대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샵, 절대적 원리와 상대적 원리의 정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 원리, 란, 신, 선, 진리, 자비, 완전성 등 9개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는 신성의 필연적 특성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상대적 원리는 차이, 일치, 대립, 시작, 끝 등 9개의 관계적 범주입니다. 이는 현상 세계에서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샵, 결합의 메커니즘, 유리 원판 장치, 회전하는 원형 차트는 절대적 원리와 상대적 원리를 기호로 배치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명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원리 A, 신이죠. 플러스 절대적 원리 B, 선은 합치면 결국은 신은 선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원리 A, 즉 신이죠. 플러스 상대적 원리 기억, 일치, 합치면 신은 자신과 일치한다입니다. 이 조합은 결국은 신의 단일성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절대적 원리 B, 선 플러스 상대적 원리 니은, 대립은 결국은 선과 악은 대립한다 입니다. 이는 악의 어떤 부재성을 설명합니다. 자, 결합의 결과와 의미는 신학적 진리의 체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원리 간의 결합은 신성의 속성을 이성적으로 증명합니다. 예, A 신 더하기 D 자비는 신은 자비롭다, 좁다. 이는 신학을 추상적 믿음이 아닌 논리적인 논증의 대상으로 전환시킵니다. 현상 세계의 설명, 절대적 원리와 상대적 원리의 결합은 창조된 세계의 구조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B 선 플러스 기억 일치는 플러스 니은 차이는, 자, 선한 사물들은 서로 일치하지만 악과는 차이를 가진다라고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는 선과 악의 형이상을 구축합니다. 샵, 윤리적인 체계의 수립. 이런 원리들의 결합은 또한 인간 행위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죠. A 신 더하기 B 선 플러스 D가 시작, 즉 신과 선과 시작을 합치면 인간의 행위는 신의 선을 본받아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는 결국 도덕이 신성의 모방이다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샵, 종교 간 대화의 촉진. 이런 이 조합 체계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신 더하기 C 진리는 신은 진리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신교는 인정 가능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적 갈등을 이성적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 지식의 통합적 생성, 또한 원리의 결합은 신학, 철학, 과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식 체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A 신 더하기 미음 원인 합치면 신은 최종 원인이다 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율은 이를 통해서 단일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샵, 종교적인 적용, 이성적 신학. 율은 이 체계를 사용해서 신의 속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선한가? 라는 물음은 A 플러스 B의 조합으로 그 결과는 신과 선의 일치성으로 증명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 아까 A죠. 와 선, B죠의 조합, 즉 A 더하기 B는 체계의 최종적 논리적인 결론을 낳습니다. 이 조합은 신성의 본질적 속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윤리적, 형이상학적 체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샵 1. 신과 선의 동일성 확립. 자, A 더하기 B 하겠죠. 조합은 신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명제를 도출합니다. 율에 따르면 신은 절대적인 선의 원천이므로 선함은 신의 필연적 속성입니다. 이는 신학적 토대이자 형이상학적 원리로 작용하며 모든 창조물의 선함이 신에게서 기원함을 의미합니다. 샵 2번. 자,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 조합은 악의 존재는 선의 부재라고 하는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율은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악은 창조물의 불완전성이나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즉 A 더하기 B의 조합은 신의 전능함과 선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시도입니다. 샵 3번. 윤리적 명령의 기초. 아까 한 것처럼 자 A 더하기 B에서 인간은 신을 본받아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신과 선의 일치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되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신성의 선함을 자신의 행동으로 구해야 합니다. 샵 4번. 종교 간의 대화의 도구. 이 조합은 이슬람교나 유대교와의 대화에서 공통적인 신관을 건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율은 모든 일신교가 신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종교적인 화합을 모색했습니다. 샵 5. 지식체계의 통합. 자, 아까처럼 A 더하기 B는 다른 원리, 즉, 진리와 자비와의 추가 조합을 통해서 더 복잡한 명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신은 선하고 진리하시다는 명제로 확장되며 이처럼 유로 체계는 계층적 지식적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과 선의 조합은 유로 사상에서 이성과 신앙의 통합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는 거의 보편적인 지식 체계가 단순한 논리적 게임이 아니라 신학적 윤리적 실천에 위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또 신은 자비로운가는 질문은 A 더하기 D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신과 자비의 필연적 연결로 나타납니다. 즉 신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시다는 명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은 절대적인 선의 원천이므로 신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과 자비의 일치라는 사상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더 나와서 신의 자비는 창조물에 대한 긍정적 개입, 즉 구원, 용서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D가 A 없이는 독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창조적 연관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인간은 신의 자비를 모델로 삼아 타인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윤리적인 연관이라고 합니다. 유월은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신의 자비를 증명함으로써 신학을 합리적인 대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종교적 이상, 즉 이성적인 설득으로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구원 등의 교리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샵, 과학적인 영향, 계산 사고의 선구. 자, 유로의 조합론은 근대한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유로의 원판에서 영감을 받아서 보편적 기호학을 개발했으며 이는 현대 기호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컴퓨터 과학자들, 노버트 워너는 유로의 작업을 알고리즘 설계의 원형으로 평가하며 인공지능의 지식 표현 체계와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조합 원리는 조합 논리와 계산 가능성의 선행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샵. 보편지향적 이상. 라몬 유로의 위대한 기술은 중세가 난 가장 독창적인 지적 유산 중 하나로서 종교, 철학, 과학을 하나의 책으로 통합하려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작업은 이성의 보편성에 대한 깊은 신념과 인류 화에 대한 열정을 증명합니다. 유로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적인 논의와 다문화적 대화에서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며 진리는 하나지만 다양한 길로 집권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계승합니다.